터키의 중앙 아나톨리아 평원에는 수수께끼 같은 언덕들이 있습니다. 이 언덕들은 초기 도시의 잔해들을 감추고 있습니다. 차탈 헤이크 신석기 유적지, 9000년 전 최대 8000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다고 합니다. 초기 주민들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는 차탈 헤이크에는 흙 벽돌집이 조밀하게 모여있고 그 집들에는 가족과 가축들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평평한 지붕 위로 걸어다녔고 천장의 문을 통해 사다리를 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3000년 후 인류의 생활은 편리성과 안정성 면에서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집안은 언제나 청결했으며 어떤 집들은 벽에 백색 도료를 400겹이 넘게 덧칠하기도 했습니다. 각각의 가구가 공용 화덕에 접근할 수 있었고 가열한 점토 덩어리를 이용해 고기를 익혔습니다. 인류의 발전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에 대한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복잡한 종교의식으로 망자를 추모했던 흔적입니다. 2004년 이곳에서 한 20대 여성의 유골이 발견되었는데 유골은 집의 바닥 밑에 고이 붙여 있었습니다. 사인은 알 수 없지만 밝은 색의 점토로 뒤덮인 두개골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으며 두개골은 여러 겹으로 덧칠되어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이 두개골이 다른 장례식에서도 여러 차례 쓰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개골은 가족 중 중요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차터 헤이크 사람들이 일종의 조상 숭배를 했음을 암시합니다. 유골에는 희귀한 표범 발톱 목걸이가 걸려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이 초기 도시의 주민을 표범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잘 조직된 안정적인 사회에서 자랐습니다. 남녀가 공평하게 잘 먹었고 똑같은 사회적 지위를 누렸던 것으로 보이며 이 공동체에는 필요한 모든 자원이 있었고 1000년이 넘도록 이곳에서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표범 여인은 왜 그렇게 단명했을까요? 농사처럼 새로운 도시 생활에도 새로운 위험들이 따랐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과 가축들이 가까이 모여 생활하는 것은 질병이 퍼지기에 완벽한 조건입니다. 독감과 홍역, 그리고 천연두 바이러스가 동물에게서 인간에게로 전염되었고 이 시기에 가축으로 키우던 소의 결핵균이 인간에게 전이되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표범 여인의 사회는 영원히 밝히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조상들이 발전의 대가로 전염병을 얻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인구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마을과 도시들은 확장되었고 수확량이 남아도는 농부들은 물물 교환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전문적인 상인과 수공업자, 성직자들이 등장했으며 빈부의 격차가 생기면서 사회는 점차 더욱 분화되었습니다. 농업 혁신으로 인해 지주와 종교적 지도자, 왕들이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4000년) 전의 아시아, 오늘날 중국이라 불리는 이곳의 인구는 약 200만 명이었습니다. 황하 강둑을 따라 경쟁 관계인 수천 개의 시족들이 작은 농촌을 이루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9년에 걸친 거친 폭풍우는 치명적인 자연재해를 야기했고 중국의 큰 슬픔이라고도 불리는 5000km의 황하강이 둑을 부수고 범람했습니다. 홍수는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인류는 큰 진보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자연의 손에 맡겨진 운명이었습니다. 강가의 마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을 다스려야만 했고 고대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중국의 전설에 따르면 하족의 지도자가 곤이라는 남자에게 역사상 최초로 할 수 있는 대규모 기술적 공학과제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커다란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곤은 거대한 흑담을 짓기로 했으나 황하강은 몇 번이고 댐을 뚫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곤은 강가의 주민들은 물론 자신의 목숨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강을 다스리는 임무는 이제 그의 아들인 우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도 실패하면 아버지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우는 이 임무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갓 결혼한 젊은 아내에게 강이 다스려지기 전까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임무를 성공시키려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는 5000km의 강을 끝에서 끝까지 조사하기로 결심했고 새롭고도 급진적인 방법을 구상했습니다. 우는 황하강을 댐으로 막는 대신 강을 분할함으로써 다스릴 계획을 세웁니다. 강의 물길을 돌려 거대한 관계 수로막을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과제에는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고 그때까지 볼 수 없던 규모의 협동을 요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우는 수세기 동안 쌓여온 적대감을 해소하기에 수많은 시족들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그는 설득에 성공했고 거대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12년 동안
우는 자신의 집을 3번치나 쳤지만 자기 희생에 대한 맹세를 지켜 단 한 번도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침내 13년 후 전체 길이가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수로망이 완성되었고 드디어 우의 위대한 업적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수로망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우의 독창력과 인내심 덕분에 끝없이 반복되던 홍수를 드디어 물리치게 되었고 사람들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서는 회복되었고 우는 사람들을 화합시켰습니다. 그 보상으로 우는 시족의 지도자로 임명되었고 나중에는 중국의 첫 왕조를 일으켰습니다. 그가 바로 하 왕조의 시조인 우왕입니다. 이 선구적인 공학자는 위대한 문명의 기반을 다진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재해의 위협을 받던 한 고대 사회는 신들에게서 해결책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3700년 전의 크레타 섬. 크레타 섬은 유럽 최초의 위대한 문명인 미노스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미노스인들은 국제무역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지중해 동부에 자리한 섬의 위치를 이용해 동쪽으로는 이집트와 서쪽으로는 스페인까지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수출했고 구리와 주석을 수입해 섬세한 청동기와 장신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유적지는 10만 명의 미노스인들이 살았던 도시의 폐허입니다. 그 중심에는 웅장한 크노소스 궁전이 있었습니다. 이 궁전은 20세기 초에 발굴되었고 복원되었는데 고고학자들의 섬세한 손길 속에 정교한 문명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노스인들은 아름다운 예술품과 건축물을 제작했고 송수로와 실내 시설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고대 유럽인들은 평화로운 지상 낙원에서 목가적인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낙원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미노스 문명은 잦은 지진과 화산 분화에 시달렸습니다. 중국인들은 독창적인 공학 기술을 통해 자연을 다스렸지만 미노스인들에게는 이 파괴적인 자연재해를 통제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자연의 무서운 위력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유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미노스인들은 뱀의 여신과 같은 많은 여신들에게 제사를 올렸는데 모두 자연과 밀접하게 연관된 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신들이 화가 났을 때 이런 재앙이 일어난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고대 문명은 벌써 인류를 새로운 수준의 지식과 배움의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3200년) 전의 이집트. 당시 북아프리카의 삶은 중국이나 크레타 삶의 삶보다 편안했습니다. 나일강 강가에는 비옥한 범람원이 있었고 주기를 예측할 수 있는 강의 범람은 파라오들의 땅의 파괴가 아닌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고대 세계 가장 위대한 문명이었습니다. 사회가 안정된 덕분에 건축과 예술, 종교와 법률이 크게 발달할 수 있었고 파라오들은 자신들의 불멸을 기리는 웅장한 기념물들을 건설했습니다. 이 문명의 초기 지도자들에 대해서 알려진 이야기가 많지만 한 놀라운 발명 덕분에 이곳에서 역사상 최초로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곳의 영향력에 대한 증거가 세트마하트라는 마을에서 발견되었는데 세트마하트는 진실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을에는 건축 노동자들과 수공업자들이 살고 있었고 이들은 왕가의 계곡에서 파라오의 무덤을 건설했는데 글쓰기가 발명된 덕분에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상형 문자를 시작으로 이집트인들은 일련의 기호들을 통해 복잡한 생각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글쓰기를 통해 인류 역사의 기록이 가능해졌고 이야기와 지식을 보존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글을 쓴 사람들은 전문 필경사들이었지만 세트마하트의 주민들은 평민들로서 세계 최초로 글 쓰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수트라카라는 도자기 같은 것에 글을 썼는데 세트마하트에서 이런 조각들이 수천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완카테라는 노부인의 글로 이제 나는 늙었는데 자식들은 나에게 무심하다며 자신을 돌봐주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이라는 일상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가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인류의 발달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글쓰기는 우리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더 강력한 사회적 질서의 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제 새로운 사상과 지식 그리고 신앙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국시대와 민주주의의 탄생, 그리고 전쟁을 벌이던 두 문명을 통합한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작이 보고 싶고 원작이 궁금한 개굴 리뷰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개굴개굴